네, 다음 세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너드 팩토리에서 인공지능과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쪽을 주로 설계하고 이제 구현하고 있는 차금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이제 주제는 AI보리에서 이제 추천 엔진이 있는데, 추천 엔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를 이전에 많은 추천 알고리즘들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목차이고요. 목차는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적으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딥러닝 쪽으로는 이제 어떻게 추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쪽으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을 못하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짚어보고 솔루션적으로 이제 만들 때 그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AI보리에 탑재된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마 제일 대표적으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이제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로는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협업 필터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 즉 어떤 상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유저 기반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이제 협업 필터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로는 이제 컨텐츠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협업 필터링을 통해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에 또 다른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템 혹은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이템 기반과 이제 유저 기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먼저 유저 기반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아이템 기반으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저 기반의 협업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아야 되는 상품이 과일인데 저희는 바나나, 망고, 사과, 딸기 4가지의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천 시스템을 먼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구매 이력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팔았던 이제 상품들을 이제 0과 1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을 샀다라는 것이고, 0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 않았다, 보고도 안 샀다라는 건지 아직 몰라서 안 샀다라는 건지는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정확하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아직 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 명이 4개의 상품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매를 했다라는 이제 레코드가 이제 남아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각 사람들이 이제 A라는 사람이 010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011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C라는 사람이 1010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제 리스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은 0101이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은 0111이라는 리스트를 가지게 되고, C라는 사람은 1010이라는 리스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A와 B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척도를 이제
재개되는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이제 유도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깊게 들어가야 돼서 그냥 그런 유사도 측정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먼저 A와 B라는 사람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B와 C라는 사람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A와 C라는 사람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유사도를 이제 다시 표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1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건데, 같은 사람이 당연히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니까 1이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A와 B라는 사람이 0.82라는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A와 C라는 사람이 유사도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구매 이력과 지금 이제 구한 이제 유사도 행렬을 가지고 서로 행렬 곱 연산을 하게 된다면 각각 유저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리스트를 보게 되면 0, 1.82, 0.82, 1.8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행렬 하나만 뜯어서 본다면 저 0.8이라는 것은 실제 A라는 사람이 세 번째 아이템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0.82라는 선호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아까 구매 이력을 보았을 때 망고를 이제 구매를 했었고 딸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매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이라든지 뭐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재구매를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구매를 했던 상품을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중에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과를 추천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유저 기반의 이제 추천 알고리즘인 협업 필터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알고리즘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별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었는데 아이템별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뭐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또 행렬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아이템이 이제 사람을 얼마나 선호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 상품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 기반과 유저 기반이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의미론적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유저 베이스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유저가 상품을 얼마나 선호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유저를 얼마나 선호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원론적이고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고요. 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이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협업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상품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렸던 컨텐츠 기반의 이제 협업 필터링입니다. 컨텐츠 기반의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아이템의 특징 자체를 추출을 한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8개의 영화를 이제 저희가 상영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겠죠. 이제 컨텐츠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를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화에 대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줄거리, 감독, 배우, 장르 등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이제 장르로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르별로 이제 컨텐츠를 각각 분류를 하게 되면, 신세계와 아수라는 느와르, 완벽한 타임과 럭키는 이제 코미디, 뷰티 인사이드와 건축학개론은 이제 로맨스,
곤지암과 악마를 보았다는 스릴러,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이제 컨텐츠를 각각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징을 이제 각각 특징으로 분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신세계를 본 사람에게는 비슷한 장르인 아수라를 추천을 하고, 곤지암을 본 사람에게는 악마를 보았다를 이제 추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컨텐츠 기반의 협업 필터링입니다. 이제 머신러닝 쪽 관점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의문을 조금 품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첫 번째로 콜드 유저라는 이제 아무 구매 이력이 없거나 한 번도 영화를 보지 않은 첫 번째 입장한 사람에게는 이제 추천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저 데이터와 컨텐츠 데이터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저가 각각의 상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저가 100만 명이 있고, 아마존처럼 유저가 몇백만 명이 있고, 이제 상품이 몇천만,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상품이 있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구매 이력 데이터라고 하면 그 유저 수 곱하기 상품 수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컨텐츠 기반의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대해서 특징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특징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굉장히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잡는 데에는 굉장히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약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계학습적인 관점의 추천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다음은 딥러닝적으로 이제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제 굉장히 딥러닝적으로 추천을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례는 이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많이 개론적이고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좌하단에 있는 인베디드 비디오 와치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어떠한 한 명의 유저들이 어떤 비디오를 봤는지에 대한 기록을 이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그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와치 벡터라는 어떤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서치 토큰스 같은 경우는 그 유저가 어떠한 검색어를 쭉 계속 검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비디오와 같이 그 검색어들을 리스트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리스트들을 다시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을 내서 에버리지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와치 벡터와 서치 벡터를 이제 두 개 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IP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떠한 국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은 지메일로 이제 유튜브를 접속을 하게 되는데 몇 살인지,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 혹은 뭐 정치적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리스트 형태로 해서 앞에 와치 벡터나 서치 벡터와 똑같이 이제 쭉 이어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 리스트들이 이어붙이게 돼서 그 사람을 표현을 하는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큰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리스트를 이제 딥러닝적으로 계속 연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게임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쭉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분류를 하다가 그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떠한 렐루라는 마지막 단에서 이제 벡터를 딱 추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것인지 인베딩이 되게 됩니다.
와치 벡터, 서치 벡터 등등을 이어붙인 것과 다른 벡터가 되게 되지만 더 그 사람을 잘 표현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벡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쭉 비교를 하면서 가장 그 벡터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떠한 비디오를 봤는지를 추적을 한 다음에 그 비디오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제 유튜브는 그런 식으로 추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쪽으로도 이제 추천을 하게 된다면 앞단과 똑같이 몇 가지 약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약점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 예를 들어서 아무런 검색어가 없는 사람, 검색어 이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영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징 리스트가 잡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a lot of data라고 해서 그 많은 데이터라고 했지만 딥러닝 쪽으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훨씬 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머신러닝적 관점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려면 이제 CPU만 많으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었다면 딥러닝 쪽으로 하려면 이제 그래픽 카드 GPU가 굉장히 많이 꽂혀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커야 한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머신러닝적인 추천 알고리즘의 약점과 이제 딥러닝적으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의 약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적인 관점입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품 기간 동안만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알고리즘을 원할 때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고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때나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이제 써야 하거나 혹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서버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버의 사양에 맞춰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알고리즘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는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을 하는 알고리즘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저희는 딥러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계속 그 추천 알고리즘들의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딥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딱 한 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없는 저희가 납품 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딥러닝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기계학습적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훈련하지 않는 이제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가집니다. 먼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내에 대해서만 텍스트를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 그 텍스트를 벡터화된 이제 텍스트가 이제 벡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유저들을 이제 다시 리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튜브와 비슷하게 그 사람들을 이제 쭉 펼쳐놓고 새로 추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찾은 후에 그 대표자와 이제 추천을 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해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추천을 하는 이러한 플로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쭉 하나하나 이제 훑어보게 될 건데요.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리스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는 워드 투 벡터나 다큐멘트 투 벡터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워드 투 벡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드 투 벡터는 다음과 같은 수학적인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양쪽에 있는 단어를 이제 보게 됩니다. 더와 브라운이죠. 이제 퀵이라는 단어는 더와 브라운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제 브라운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퀵, 폭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제 그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약간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 몇 사람 친구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저 단어들이 다 리스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제 쭉 뿌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노드들은 이제 다 하나의 단어들이 그 리스트를 가졌을 때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를 나타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를 잘 정의를 했으면 이제 남자 플러스 왕 빼기 여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답은 여왕이다 라는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까지도 이제 리스트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리스트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단어들을 다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는 접근을 하게 될 건데요. 앞에서 보았던 이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이제 도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왼쪽 좌하단에 Embedded Watch Video Watch 저 알고리즘에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다음 기사를 보고 다음 기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이 예를 들어서 전 롯데 야구 선수 박정태 만취해 버스 난동 이란 것을 이제 리스트로 바꾸고요.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의 제목도 다 리스트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제 각 리스트들을 다 평균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리스트들을 평균을 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다음의 리스트로 이제 정의가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이러한 세 개의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이것을 다시 텍스트를 이제 다시 리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 세 개의 리스트를 다시 평균을 내서 이 사람은 이런 벡터를 가지는 거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각 사람들이 다 이제 숫자로 다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워드 투 벡터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사람들을 쭉 공간에다가 뿌렸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 플로우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초록색 점에 찍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요. 가정을 하면 이제 초록색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빨간색 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초록색 점인 사람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점인 사람이 국가대표의 축구 구성원으로 대표되는 이제 기사를 읽었고, 축구 성적으로 대표되는 기사를 읽었고, 축구 대진표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기사를 읽고, 축구 감독이라고 이제 대표되는 기사를 읽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초록색 점으로 찍힌 사람은 축구 감독, 그리고 축구 구성원, 축구 성적이라는 이제 저런 순서대로 이제 기사를 읽어왔다라고 가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인 빨간색 점과 우리가 추천을 할 대상인 초록색 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게 되는데요. 한번 이제 그 둘 사이에서 패턴을 찾아보게 되면 구성원, 성적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점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구성원, 성적을 본 다음에 너는 뭐를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진표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록색 점인 사람도 구성원과 성적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진표를 보겠네? 라고 해서 대진표라는 컨텐츠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새로운 AI 보리에 이제 탑재된 새로운 알고리즘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들을 리스트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사람들의 특징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공간에 쭉 뿌리게 되고, 그 추천을 할 대상과 그 추천을 할 대상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추천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으로 납품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팩터가 뭐였냐면 이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GPU 최상급으로 이제 2대, 3대는 꽂혀 있어야지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 컴퓨터가 없어서 이제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돌리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이제 i5에 램 16기가에 VRAM 1080ti 12기가 각 꽂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맞추는데 한 25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컴퓨터는 이제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양의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곳에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그 사람들이 직접 돌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컴퓨터 사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앞에서 앞 발표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군데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한 컴퓨터 사양들의 이제 평균을 잠시 내보자면 이제 CentOS 6나 7 혹은 그리고 램 4에서 8기가 정도였고 GPU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해서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저기 뒤에 있을 테니까 보러 오시면 됩니다.